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쭉 써보도록 할게요. 72번의 소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외래키 지정하는 거 똑같이 해보면 되는데, 어, 이게 아까 1번이었구나. 이게 1번 자체가 요거였고, 2번이 외래키 지정하는 건데, ms 파일에서 보드 넘버를 외래키로 지정하고, ms 보드에 보드 넘버를 참조하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써줘.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지정하면 되죠. ms 파일 add constraint. 이렇게 작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문제 2번.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ms 리플에서 ms 보드를 또 참조하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3번은 위에 거를 응용해서 어떤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 참조하는지 그것만 바꿔가지고 3번은 한번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또 이렇게 지정한 추가한 제약 조건을 삭제하고 싶다. constraint 제약 조건명으로 삭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현재 한번 해보세요. 3번.
그러면 똑같이 쓰면 되겠죠? 근데 테이블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ter 테이블 어 리플 ms 리플에 역시 보드 넘버로 외래 키를 추가해주고 ms 리플 보드 넘버 fk. 그래서 외래 키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한번 돌려보고 3번도 돌려보면 될 것 같은데 음, 부적합한 얼터 테이블. 여기에다가는 이걸 괄호를 쓸 필요가 없죠. 네,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외래키 지정하는 작업들을 해봤어요. 반대로 얘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얘들 지금 외래키가 총 3개가 지정이 됐는데 얼터 테이블 테이블 명이 뭐야? ms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였죠? 보드부터 했나? ms 보드에 드랍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명이 ms 보드 라이터 fk 이렇게 했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ms 파일에 ms 파일 보드 넘버 지워보고 얘도 ms 리플에 얘도 지워보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제약 조건을 제거하는 작업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제약 조건 ms 리플이죠. ms 리플.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제약 조건 외래키 추가 제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또 잠시 쉬었다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또 컬럼 변경 실습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지금도 비 오나? 비가 그쳤나?
이렇게 내려갔지? 여러분,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번 테이블 MS 유저의 아래 예시와 같이 속성을 추가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우리가 앞에서 속성 추가 여러 번 해봤었는데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3번 보도록 할게요. 속성 추가하는 거는 테이블 선택을 해주고 MS 유저의 add citizen number 이렇게 추가해 볼 수가 있겠고, 두 가지 추가하라고 했죠. 음? 테이블 필수열을 추가하기에 낱널이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를 지우고 한번 넣어보죠. 트렁케이트를 못 쓴다? 삭제하고 추가하면 들어갈 거예요. 해보세요. 코멘트도 달면 되겠고,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에서 주민번호, 시티즌 넘버, 그다음에 젠더, 성별, 속성을 추가하는 작업을 해봤고, 74번 테이블 MS 유저의 젠더 속성이 여, 남, 기타 값을 갖도록 하는 제약 조건을 추가한 SQL문 작성하시오. 이것도 앞에서 체크 제약 조건 한번 해봤었죠. 그렇죠? 그거 동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제약 조건 추가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75번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75번에서는 MS 파일 테이블에 다음과 같이 확장자 속성을 추가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파일 테이블에서 이제 별도로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확장자를 따로 저장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확장자 속성 ext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s 파일 테이블 여기다가 add ext 해서 속성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볼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파일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넣어놓고 이미 들어있는 데이터들에서 확장자만 추출을 해서 확장자 속성에다가 넣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들을 이제 여러 가지 해볼 건데 이제 76번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ms 파일에 파일 네임 속성에서 확장자를 추출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파일 컬럼이 있겠죠? 보시면 파일 네임 속성 안에 예를 들어서 뭐 C 드라이브에 업로드 강아지.jpg 그래서 파일 경로가 저장이 됐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jpg라고 하는 이 이름의 확장자만 따로 뽑아와서 이 ext 속성에다가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확장자 속성에다가 그럼 그걸 하려면 우리가 업데이트 문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직접 찾아가지고 얘 jpg구나 png구나 하나하나 우리가 수기로 업데이트를 치는 게 아니라 직접 파일이 가지고 있는 확장자가 자동으로 추출이 돼서 수정이 되게끔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쓸 수가 있냐면 merge라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merge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 조건에 맞춰서 해당 그 조건이 만족하면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또는 그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 딜리트를 실행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조건에 테이블 ms 파일 테이블에 파일 넘버를 기준으로 지금 이 테이블을 머지를 해줄 거예요. 병합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파일 네임에서 추출한 확장자가 이 이미지 파일들만 사용을 할 겁니다. jpg, gif, png 요 확장자만 추출을 해서 이게 이미지 파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판명이 나면 그 파일은 그냥 삭제를 해버릴 거예요. 우리가 이 ms 파일 테이블에다가 막 이것저것 파일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서 파일도 있고 텍스트 파일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미지 파일들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확장자를 확인해 보면 이미지 파일인 경우가 아니면 뭐 텍스트나 뭐 한글 파일이거나 응용 프로그램 실행 파일이거나 했을 때는 얘네들은 다 삭제를 해버리고 만약에 이미지 파일이다라고 하면 그 추출된 확장자를 ext 확장자 속성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은 우리가 merge라는 명령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 입력하신 분들은 코드 설명드릴 건데 먼저 요 샘플 데이터 보내드린 거를 쭉 밑에다가 저장해 두세요. 자, 뭘 해볼 거냐면 먼저 실행을 다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마 지금 혹시라도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데이터를 다 비워놓고 한번 해보죠. delete from ms user ms 보드 ms 파일을 삭제를 해놓고 합시다. 유저 삭제하고 보드 삭제하고 파일 삭제하고. 그리고 유저부터 추가해 보세요. 맨 밑에 유저 추가해주고 위에 올라와서 게시글 하나 추가하고 파일 2개 추가해 보세요. 되셨나요? 그리고 한번 ms 파일을 조회를 해보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데이터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일 1번은 강아지.png가 있고 파일 2번은 main.html이라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 있죠. 우리는 이제 강아지.png 이미지 파일은 png 확장자잖아요. 이걸 추출해서 jpg 잘못 들어가 있는 거를 png로 바꿔서 넣어줄 거고 HTML 얘는 이미지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삭제를 해버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명령이 merge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는 2개 이상의 테이블들을 이제 합치는 작업이 되는데 이 merge를 활용하면 이 대상 테이블을 지정해요. 파일 테이블을 지정을 하고 사용할 테이블을 어떤 두 테이블을 합칠 건지 병합을 할 건지 설정을 합니다. using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여기선 사실 대상 테이블하고 그 대상 테이블 한 번 더 조회해요. 사실은 이 테이블은 지금 하나죠. 하나를 마치 2개의 테이블을 합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는 보통 서로 다른 테이블을 합치는 작업을 할 때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을 사용할 때에 이 매치 조건, 이 파일 번호가 일치하는 조건을 주고요. 그 다음에 when matched then 여기서 매치 조건으로 매치가 됐을 때 처리할 내용들을 씁니다. 그래서 얘가 on이 매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when matched then은 매치가 됐을 때 처리할 내용이 되겠어요. 그럼 매치가 됐을 때에는 업데이트 이렇게 해줄 거예요. 업데이트 웹피죠. 웹피 뭐 정정해주고 그래서 매치가 됐을 때에는 이미지 파일 확장자를 추출을 해서 어디에다가 ext 저 대상 테이블의 확장자 속성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럼 이 코드는 뭐였냐면 여러분 앞에 우리가 함수 배울 때
서브스트링은 어디에 쓸까, 인스트링은 어디에 쓸까 소개를 드릴 때 이런 파일 경로에서 확장자를 추출해오는 용도로 쓰일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먼저 보면 이런 거예요. 인스트링 먼저 보면 파일 네임이 강아지.p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아지.png라고 하는 이 파일명에서 뒤에서부터 찾아서 이 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 위치를 반환을 해줘요. 그러면 1, 2, 3, 4번 위치를 인덱스를 반환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서브스트링은 뭐예요? 이 파일 네임 문자열에서 해당 그 위치에서부터 어디까지? 맨 마지막까지 문자열을 자르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인덱스로 표시가 돼서 0, 1, 2, 3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서브스트링으로 문자열을 자르면 뭐가 남아요? 이 뒤에 확장자 png만 남는 거예요. 이 두 함수를 겹쳐서 쓴 거의 결론은 여기 서브스트링까지 다 돈 거는 뭐가 추출이 된다? png 확장자가 추출이 된다. 그럼 확장자를 어디에다가? ext에다가, 확장자 컬럼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얘를 가져와 봤을 때 어떤 조건일 경우 쭉 이 확장자를 추출을 해서 또 로어 함수도 쓰고 있죠. 소문자로 변경을 했을 때 혹시 확장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소문자로 다 변환을 해왔을 때 여기 JPG, GIF, 웹P, PNG에 해당하지 않으면 딜리트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넣어둔 요 두 개의 데이터 중에서는 하나는 강아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속하니까 이 PNG 추출해 온 걸 EXT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PNG가 들어가게 되겠고, 밑에 있는 main.html 얘는 이미지에 속하지가 않죠. 여기 위에 JPG, PNG, 웹P, GIF에 속하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삭제 처리, 딜리트 처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얘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관계 연산자가 부족합니다 라고 나오나요? 뭐가 문제인 거야? 관계 연산자가 부적합함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몇 번 줄인지를 알면 좋겠는데. 관계 연산자, not int가 아니죠? not in이죠? 요거 오타가 있네요. not int라고 잘못 썼는데 not in이 맞습니다. 그럼 실행하면 실행이 되죠. 네, int 잘못되어 있었죠. 근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not in인데. 왜 안 알려주셨어요, 홍성윤님? 자, 그러면 실행됐어요? 실행되고 조회를 해보면 어떻게 떠요? 아까 전에 HTML, 메인 HTML은 삭제가 돼서 없어졌고, 여기 강아지에서 확장자 png 추출해 와서 여기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요렇게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다? 이제 머지 키워드로 이렇게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되셨나요? 추가로 또 다음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번 테이블 MS 파일의 속성이 JPG부터 PNG 값까지만 같도록 제약 조건을 추가해 보세요. 이건 앞에서 해봤죠? 성별에다가 체크 제약 조건 추가하는 거. 그거 응용해서 지금 파일 테이블에 확장자 속성에다가 체크 제약 조건 얘네만 가능하도록 한번 추가해 보세요. 요거만 값이 들어오도록 제약 조건이 들어가게끔 한번 해보세요. 요건 앞에서 우리가 한 2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자, 내려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아예 이렇게 머지해서 병합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제약 조건을 줘서 이미지 파일들만 확장자 가진 애들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제약을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앞에 있는 내용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적용 한번 해보세요. 이건 좀 시간을 드릴게요.
이게 목요일이야? 아니요, 문제는 없는데 웹피까지도 넣어주세요. 웹피도 그거예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추가해준 거예요. 웹피도 다 넣어. 웹피 이미지 파일 본적 없어요? 텍스트 해갖고 텍스트 파일 확장자가 안 막히는지 한번 테스트. txt 확장자니까. 자, 그럼 체크 제약 조건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터 테이블이 ms 파일이죠. ms 파일. 그다음에 add constraint. 이 constraint가 제약 조건입니다. constraint ms 파일 ext 체크라고 할게요. 그리고 뭐가 추가되면 돼요. 체크 제약 조건으로 ext가 요거에 속하는 것만. 그리고 만약에 이 제약 조건 지워보고 싶다 그럼 지우는 것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약 조건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이미 적용이 됐죠? 적용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여기다가 뭐 넣을 수 있지? 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있을까? 메인.점 자바 0x013 여기에 자바 확장자로 해서 추가가 안 된다라는 거죠.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6진수 지정이 부적합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누락된 콤마가 어디 있을까? 뭐가 문제냐? 16진수 널도 안 돼? 0x 0123
콤마가 누락된 데가 있어? 잠깐만요. 뭐가 문제지? 아, 이거 1, 2, 3 이렇게 그냥 쓰면 되겠구나. 0x 이거 쓸 필요 없이. 이것 때문에 문제네. 그럼 제약 조건에 위배되었습니다라고 나오죠. 체크 제약 조건에 위배되었습니다. 메인점 자바는 넣을 수가 없겠고, 그쵸? 파일 넘버 3번이라고 치고, 뭐가 가능해요? 이미지. 고양이 점 웹피, 웹피. 요건 들어가지죠. 그쵸? 체크 제약 조건. 이렇게 추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 되시나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둘 다 해보세요. 자바 확장자로 안 들어가고 GIF 확장자, 이미지 확장자로 들어가 되고 파일 넘버라는 게 있는지 파일 할 수도 없고 디벨로퍼에서 한번 돌려보세요. 디벨로퍼에서 돌리면 몇 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아니면 한번 채팅으로 보내보세요. 안 되는 코드. 뭐지? 아까 뭐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한번 보내보세요. 요게 코드가 안 된대요. 볼까요? 10명이 올바르게 지정해주세요. 그럼 일단 잘 보기 위해서 주석을 잠깐 날리고 어디가 잘못됐을까? 세트가 뭐죠? 이게 셋이 아닌 것 같은데 확장자에다 넣는 거 아니에요? EXT겠죠? 아 돌아가네. 그쵸? 자 오타 0.7초 걸렸습니다. 그쵸? 뭐지 안 돼요? 보내보세요. 네. 하여튼 주석 날려주고
수치가 부적합합니다. 어디에 수치가 부적합할까? 인스트링이나 뭐 서브스트링 어디이지 않을까요? 인스트링 파일 네임 점 마이너스 1. 아, 콤마가 빠졌네. 콤마 어디감? 자, 1.5초. 자, 끝났다. 네. 아, 왜 본인들 오타를 이렇게 나한테 자꾸 찾게 하는 거요? 하하. 그러니까 오타라니까? 지금 여기 뭐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100%니까. 오타를 왜 못 찾는 거야? 되는데? 아니, 파일 추가한 다음에 뭐지 하려니까. 저도 파일 추가하긴 했어요. 이건 코드 자체는 문제 없어. 이건 내용을 봐야 돼. 코드는 돌아가요. 코드는 문제 없어요? 아니면 앞에 세미콜론을 뭐가 앞에 문장에서 세미콜론이 누락됐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자리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이건 또 이거 누구 건가요? 마지막 거 유지현. 뭐 어디까지 갔고 이거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돼요? 얼터 테이블? 뭐지? 이거는 머지는 아닌데? 뭐라고요? 무슨 말이야? 이게 어쨌든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얼터 테이블 이거? 기존의 제약에 사용됐대요. 이미 적용이 된 거야. 네, 그리고 세미콜론이 왜 두 개 있지? 이미 적용돼서 이런 거예요. 예. 얘는 되는 거고. 그럼 뭐야? 얘는 뭐야? ms 파일 ext 체크? 뭐지? 이미 얘는 뭐야? 체크하고 이거잖아. 근데 이거 애드 또 추가하는 게 아니라 얘는 드랍이에요, 드랍. 삭제를 남겨놓은 거야, 삭제. 제약 조건 삭제인데 귀찮으니까 이거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애드를 드랍으로 안 바꾼 케이스죠. 자, 그리고 조회 이거는 문제 없고 인서트 메인 콤마 잡아 메인 점 잡아 이건 이미 앞에 체크에 위배되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게 맞아. 이거는 안 되는 걸 걸리는 걸 해보려는 거죠. 이거 왜 안 돼요? ext가 이미지 파일만 가능하게끔 체크 제약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체크 제약 조건에 위배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건 안 되는 게 정상. 자바는 안 되는 게 정상. 대신에 다른 걸로 바꿔서 고양이 .png 넣어보면 되는 거죠. 10번 추가 들어가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네? 네. 아마 그 초록색으로 체크가 옆에 뜨면 돼요. 이거 실행하면 요거의 성공이에요, 성공. 그것만 뜨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다음 또 볼게요. 자, 77번 했고 7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예시에 주어진 테이블의 모든 행을 삭제한 SQL문을 작성하시오. 유저, 보드, 파일, 리플 다 삭제해버리도록 할게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8번인가요? 78번.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다 삭제하는 건 DDL에 트렁케이트가 있고, 근데 트렁케이트가 여기서 왜 안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또 DML에 딜리트가 있고,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트렁케이트 테이블, 테이블이라고 안 썼구나. MS 유저. 아까 전에 안 됐던 이유가 테이블을 안 써놔서. 트렁케이트로 데이터를 전부 다 삭제할 수도 있고, 딜리트로도 삭제할 수가 있다. Alt 키를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단어를 다중 커서로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다중 커서로 여기를 쓴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세 칸이 동시에 복사가 됩니다. ESC 나오고 작성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로 전체 삭제를 할 수가 있다. 네, 얘랑 차이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이게? 여기서 쓰고 싶은데 자꾸 왜 내려오는 걸까? 쓰면 내려오네. 이만큼 써놔야 되나? 이렇게 쓸 수 없나? 왜 쓰려고 하면 내려오는 걸까? 이게 딜리트와 트렁케이트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전체 삭제할 때 진짜 뭔가 그냥 계속 개발하면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는 트렁케이트를 써도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실제에서는 트렁케이트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고객 데이터가 다 날라갔어. 그러면 이제 한 20만 건이야. 그러면 이제 집에 한 100억쯤 있으면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되돌릴 수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마지막 79번 보도록 할게요.
79번. 아래 예시에 주어진 테이블의 속성을 삭제하는 거예요. SQL문을 작성하시오. MS 보드의 라이터, MS 파일의 보드 넘버, MS 리플의 보드 넘버 속성을 삭제하세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S 보드의 드랍 컬럼 해서 라이터를 삭제. MS 파일 보드 넘버 이렇게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속성에 대한 변경 그리고 제약 조건 추가 수정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거까지가 끝인가? 80번도 이어지는 내용이네. 80번까지 보면 되겠는데 시간이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80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77번에 삭제. 17번 어디지? 여기서 추가해 볼 때요. 추가해 볼 때 우리가 그렇죠. 이거 제약 조건을 소문자로만 줘놨으니까 대문자로 주면 들어가겠죠. 그렇죠? 사실 대문자, 소문자 다 구분해서 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도 사실 다 대소문자 써놔야 되는 게 맞겠죠. 예. 대문자로 쓰면 들어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은. 소문자로 쓰면 안 들어가겠고, 그렇죠? 소문자로 제약을 걸어놨으니까. 네, 네. 파일 넣을 때 그 파일 이름을 그 자바 이런 걸로 하고 확장자를
자, 이제 80번.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지웠거든요. 79번까지 진행을 해서, 라이터 보드 넘버 속성을 각 테이블에서 삭제를 시도를 하셔야 돼요. 속성을 삭제를 하고, 새롭게 속성을 추가를 하면서, 이 밑에 있는 옵션을 추가해서 외래키를 지정해 볼 거예요. 문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지워져 있어야 돼요. MS 보드에 라이터 지우고 넘버 지우고 다 지워져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79번 한 거 코드를 다 돌려주세요. MS 보드에 라이터 삭제, 파일에 보드 넘버 삭제, 리플에 보드 넘버 삭제. 얘를 지워놓고 8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번 볼게요. 80번. 여기서 이제 해볼 건 뭐냐면 다시 이 삭제한 속성을 다시 추가를 하면서 여기에 외래키를 지정하는데 이 외래키를 지정할 때 추가 옵션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외래키에 대한 옵션까지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 보드에 라이터 속성을 추가하는 거 alter 테이블 MS 보드에 add 라이터 넘버 낱널 해서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들어있어서 추가가 안 되네요. 그러면 지우고 넣어주세요. 딜리트 돌려놓고 올게요. 테이블 전부 다 데이터 싹 다 지워주고 와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터라고 하는 속성을 다시 추가를 했고 추가한 이후에 어, 외래키를 지정할 거예요. 외래키를 지정하면서 옵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아보고 싶은 건 on delete cascade라는 옵션 요거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보고 싶은 게 지금 관건이에요. on delete cascade. 이 외래키를 지정하면서 이 외래키가 참조하고 있는 참조 테이블의 참조 컬럼의 데이터가 삭제될 때 혹은 수정될 때에 대한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참조 컬럼의 데이터가 삭제될 때 취해줄 옵션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옵션들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회원 탈퇴를 했어요. 그러면 이 회원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게시글 테이블에 해당 회원이 작성한 모든 게시글이 같이 다 삭제가 돼 있으면 좋겠죠. 그때는 캐스케이드 옵션을 지정을 하면 보드 테이블에서 참조하는 유저 테이블의 유저 넘버가 없어지면, 참조 컬럼의 데이터가 삭제가 되면 그걸 참조하고 있던 보드 테이블의 게시글 데이터들도 같이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참조 외래키를 지정해 놓으면 회원이 탈퇴가 됐을 때 그 회원이 작성한 모든 게시글 정보 데이터가 같이 연쇄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이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단어는 연쇄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쇄적으로 데이터를 삭제를 합니다. 캐스케이드를 잘 걸어놓으면 회원만 딱 지우면 회원의 장바구니 주문 목록 결제 내역 게시글 싹다 DB가 알아서 삭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노 액션 하면 그냥 가만히 있고, 리스트릭트 하면 만약에 참조하고 있는 자체 테이블이 있으면 해당 회원 테이블에 부모 테이블의 데이터를 삭제를 안 해요.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정책에 따라서 회원 탈퇴를 하려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다 지우세요. 그런 데들도 있어요. 그런 데들은 리스트릭트를 걸어 놓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여기서 캐스케이드를 걸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실행을 해서 외래키 지정하면서 요 옵션 on delete cascade 옵션이 적용되도록 시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요거 해보려고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 뒤에 2번, 3번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 보세요. 1번은 저랑 지금 작성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요 2번하고 3번도 똑같이 적용해 보세요. 일 번 복사해서 테이블이랑 참조 컬럼만 바꾸면 되죠.
자, 갑니다. 자, 2번 해볼게요. 2번은 요렇게 이걸 지정하면 되겠고 3번도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한 줄에 같이 써볼게요. 이어서 써볼게요. 네, 뭐 위에서 했으니까 얼른 써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부분 바꿔도 되고요. 테이블 ms 파일 add 보드 넘버에 를 추가해서 낱널로 추가해보세요. 그 다음에 웨르키 지정 add constraint ms 파일에 보드 넘버 fk 그렇지. ms 보드에 보드 넘버. 그리고 이제 해보고 싶은 건 이 온딜리트 캐스케이드, 요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리플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테이블명만 바꿔주면 돼요. ms 리플에 보드 넘버 추가하고 웨레키 추가하고 ms 리플에 보드 넘버 fk 제약 조건 추가하면서 보드 넘버에 보드 넘버를 참조하도록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실행해주고 누락된 키워드? 뭐가 누락됐나? undeleted죠. undelete.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작성이 되신 분들은 앞에서 그 데이터 추가하는 코드 보내드렸었잖아요. 회원 게시글 뭐 있었지? 회원이랑 게시글 파일 데이터 추가하는 거, 그거 한번 추가해보세요. 댓글은 추가를 안 했나? 댓글 추가하는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요거 입력해서 다 실행시켜 주시고요. 실행이 다 되신 분들은 요 코드로 데이터를 쭉 추가해 보세요. 파일, 보드, 유저 다 추가가 되게끔 해보세요. 유저부터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성이 되면 요 데이터 추가하는 코드 가져온 다음에 유저부터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게시글 하나 추가해주고, 아까 써놨던 거예요. 네, 파일 추가도 하고, 댓글도 추가해볼까요? 댓글도 추가. 게시글 추가 밑에다가 댓글 추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드 넘버 1번.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 다 돌려보세요. 댓글 추가만 빠져 있어서 데이터가. 아, 40자가 넘네. 댓글 추가만 보내드릴게요. 다른 거는 위에 있으니까. 세미콜론 꼭 넣고, 이건 지우고, 댓글 추가. 그래서 위에서부터 데이터를 추가 한번 해볼게요. 자, 유저 추가. 부적합한 식별자. 왜 그러지? 젠더가 없다? 제 중간에 뭔가 컬럼 추가한 걸 안 해. 다시 지우고 다시 만들어서 그런가? 젠더 있는데? 잠깐만요. 오타가 있나? 아, 된다. 되는데? 오케이. 다음에 게시글. 부적합한 식별자. 응? 라이터? 뭐가 문제지? 라이터. 제 라이터는 어떻게 돼 있나? 잠깐만요. 데이터 추가가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MS 보드. 라이터 컬럼이 추가가 안 되어 있죠. 라이터 컬럼을 내가 추가한 걸 안 해놨네. 어디 있나? 얼터 MS 보드 1번을 안 돌렸네. 저 1번을 돌리면 되겠죠. 1번 라이터 추가하고 제약 조건 주고. 오케이. 그러면 게시글 추가도 돌아갑니다. 네, 댓글도 하나 추가하고 댓글도 역시 보드 넘버 부적합한 식별자. 댓글에는 뭐가 없나? 보드 넘버가 없다. 댓글에 댓글 테이블에 얘도 추가를 안 했나 지금? 볼게요. MS 파일, MS 리플 추가가 안 됐네. 추가해주고 댓글도 추가. 그럼 데이터 들어가죠. 파일도 이거 다 안 돌아갔네. 파일도 보드 넘버 추가하고 제약 조건 추가하고 파일 데이터 추가 다 해주고 요거까지 잘 다 돌아갔다. 샘플 데이터가 다 들어갔다. 그러면 조회를 한 번씩 해보세요. MS 유저 보드 파일 리플. MS 유저에 보면 저 김조은 아이디 알로하 해서 1번 유저 넘버 1번 한 명 있고 그다음에 게시글도 한 개가 있고 MS 파일에 가보면 파일은 두 가지가 있고 MS 리플 댓글 하나가 있으면 돼요. 저 데이터가 지금 다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참조 관계를 한번 보면 MS 유저, MS 보드, MS 리플, MS 파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드에서 얘 참조하고 파일에서 얘 참조하고 얘가 얘 참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MS 보드에서 유저 MS 유저의 외래키 유저 넘버를 참조하고 있고 MS 잘못 썼네. 지울 수 있나?
MS 파일도 MS 보드를 참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드 넘버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여기 계정 유저 넘버 1번인 유저 넘버가 1인 회원을 삭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참조하고 있는 MS 보드의 게시글 1번이 라이터 속성이 이 유저 넘버를 참조하면서 온딜리트 옵션을 걸어놨어요. 온딜리트 캐스케이드. 그러면 유저 넘버 1번이 삭제가 됐을 때 얘를 참조하고 있는 보드 테이블의 게시글도 같이 삭제가 되고, 그때 MS 파일과 MS 리플이 보드 테이블의 보드 넘버를 외래키로 참조하고 있고, 그리고 온딜리트 캐스케이드 옵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게시글 번호 1번이 삭제가 될 때 그 게시글 번호 1번에 대한 댓글 데이터 같이 삭제가 되고 첨부 파일 2건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우리는 회원이 탈퇴가 됐어. delete from ms user where user number 1번 이거 하면 지금 여태까지 추가한 각각 테이블의 데이터 있죠? 다 없어질 거예요. 이걸 한번 돌려보세요. delete from ms user where user number 1 해서 한번 돌려보세요. 캐스케이드 옵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렉스가 어떤 있다고요? 수행인데 그 위에 다 보여보십시오. 어떤 정도? 그렇죠. 오케이. 이해가 돼요? 자, 갑니다. 여기다가 delete from ms user where 옆에다 쓸게요. where user number 1번이에요. 삭제했어요. ms 유저에서 하나만 삭제했어도 ms 유저에도 데이터가 없고 보드도 없고 파일도 없고 리플도 다 없어졌죠. 네. 그러면 이렇게 외래키로 캐스케이드 옵션 잘 넣어 놓으면 딱 탈퇴하면 그냥 그 회원한테 연쇄적으로 종속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한 번에 깔끔하게 날려줄 수가 있다. 이게 캐스케이드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리플은 남아있으면 리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제약 조건 안 걸었나봐요. 그랬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이 외래키 옵션에 대해서 요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필기해 놓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총정리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외래키 제약 조건. 자, 요거까지 필기해 놓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요거 채팅으로 보내드렸어요. 외래키 제약 조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옵션. 온 딜리트도 있지만 온 업데이트도 있어요.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가 수정이 됐을 때 어떻게 해줄 건가? 그거는 온 업데이트로 처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컬럼 변경 및 제약 조건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